굉장히 독특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이래로 지난달 28일에서 29일 전국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무려 18.3%로 1위, 네. 김민석 국무총리 14.3% 3위,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 12.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장동혁 대표가 1위?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황당해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세부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대략 뭐 한 39% 정도가 네. 장동혁에게 몰빵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1등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여권 주자들은 좀 분산되는 네, 반면에. 그것이 뭐 장동혁 대표를 네. 차기 지도자 대통령감으로 인정했다라기보다는 당대표니까 그냥 관성적인 지지를 한 것이 아닌가 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동혁 대표가 뭐 정치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정치 철학과 가치관을 국민들 앞에 내보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이재명 나빠요? 윤어게인 이 두 가지를 갖고 당대표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도 그 궤도에서 특별히 이탈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차기 지도자로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셨느냐? 결국에는 극단적인 지지를 하는 그 열망이 가득한 그 세력들의 지지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당대표라는 직함을 빼놓고 장동혁을 넣었을 때 이만한 지지율이 과연 나올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본인 개인 경쟁력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대표라는 타이틀의 가져다 주는 지지율이다. 지지도죠. 네. 어떻게 분석하세요? 근데 응답률이 되게 낮아요. 응답률이 낮아요. 2.2%면은 네. 응답률이 2.2%면은 100명 전화해서 2명 정도 전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전화 면접 조사는 네. 13, 4%에서도 높으면 뭐 20%도 그러네요. 가고. 응답률이? 낮네. 네. 네. 그러니까 전화 면접이 훨씬 왜냐면 전화 면접은 기계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잠시만 시간 내주세요 하면 그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무작위 샘플이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인구 비례한 뭐 남성, 여성, 지역별 이건 맞춰야 되지만 네.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고르는 게 핵심인데 전화 면접은 좀 더 그게 되죠. 네. 근데 ALS는 통상 리얼미터 조사가 이 정도면 보통 한 4% 정도가 나와요. 네. 근데 이번 거는 차기 정치인 누구냐 했을 때 2.2%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ARS 조사겠죠. 예. 근데 이건 뭐냐면 그런 거 다 관심 없어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ARS 조사보다도 응답률이 낮다는 건 네. 아주 지금 누구 지지할 만한 놈이 없어.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가 18%로 1위를 냈어도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 보면 그냥 기존의 웬만한 ARS 조사는 원래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이 더 많이 반응을 하는데 이거는 응답률이 더 낮기 때문에 사실은 반절은 뚝 떼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이 정도가 있고 특히 근데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 조국 비대위원장 나뉘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그렇다고 김문수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차기 네. 주자가 없어요. 한동훈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은 네. 정치 고관여층들은 어쨌든 팬덤이 있는 보수 정치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웬만한 분들이 보기에는 또 뉴스 중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활동을 하지 저분은 뭐 않으니까.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장동혁 대표는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본인 액자 딱 해서 집에 걸어놓겠지만 큰 의미 없는 거다. 의미는 없다. 그 아는 지인분이 네. 한동훈 대표에 관심이 있었는데 거제 시장 나간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왜 지금 거제도에 있냐? 최근에 거제도에서 활동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고관여층이 아니면은 이 정치 지도자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 안 하고 그냥 이름 많이 나오는 거 인지도 싸움이 아니냐 지금은. 네. 뭐 지금 그 상황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기사 들어요.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렇죠. 찍은 것이다. 그거는 예를 들어 자유통일당이 제가 몇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자유통일당이 지난 총선에 전광훈 씨 당이 얻은 비례대표 득표율이 2.3% 정도 돼요. 네. 이상한 사람도 2.3% 있다는 야, 그 0.7% 더 얻어가지고 정광훈이 배지 달았으면 아주 난리 났겠네, 국회에서. 끔찍하네, 끔찍해. 끔찍하죠. 근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뭐 제가 이상한 사람을 펴서 어쨌든 그분들도 본인의 정치적 뭐 신념 또는 기조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분들이 볼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정치인 중에는 장동혁이 제일 낫다고 보겠죠.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한 달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36점 드리고 싶습니다. 36점? 네. 왜 36점이에요? 도망가는 게 낫다. 근데 뭐 처음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익 추구형이기 때문에 네. 그건 어디서 할 수 있냐면 표변하는 분이잖아요. 우리 사실 부끄러워서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해요. 네. 그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해놓고 네. 나중에 계엄에는 하느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뭐예요? 그럼 본인이 왜 찬성한 그러게요. 거야? 정말 깜짝 놀랐죠. 하느님이랑 한번 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느님이 계획이 있는 걸 왜 본인이 해제하는데 찬성을 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을 못 해요. 근데 이분은 그냥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명예나 이런 것보다도 본인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때 이게 필요하면 명예? 그건 내가 그냥 나중에 뭐 미안하다고 할게. 그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던 어차피 사람들은 다 잊어. 얼굴 두껍게 다녀야 돼. 네. 이걸 실천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진짜 당대표가 된다면은 다시 표변하겠다고 했고 하루에 1도씩 왼쪽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런 움직임이 안 보여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제가 추론컨대는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막 스킨십도 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안 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 원래 스킨십을 잘하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당내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친윤들이 일단 뽑아는 놨는데 김문수가 미우니까 네. 장동혁으로 뽑아놨는데 지금 지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한번 보자. 네. 근데 왜냐면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다라는 건 대놓고 지지를 보내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장동혁 체제가 혹시 무너지면 거기에 내가 끌려 들어가는 건 맞겠다잖아요. 아하. 네. 나의 책임을 여기서 그렇죠. 차단하겠다. 괜히 장동혁이 줄 섰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배팅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네. 장동혁이 현재. 그럼 그만큼 당 안에서도 신뢰를 별로 못 받고 있다. 그렇죠. 이런 그렇기 얘기를 때문에 듣네요. 저는 최근에 더 극우로 가고 있다. 다시 극우로 한동훈 가고 얘기도 있다. 꺼내고 있고 당원 게시판 논란도 꺼내고 네. 있고 약간 극우적 메시지도 내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어떤 이익 추경에서 쭉 갈 길을 생각을 했게 구상을 해놨겠지만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 네, 당내에서 신뢰, 당 분위기는 좀 없어요. 어때요? 당 신뢰 의원들이 없어요? 당대표로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아, 그래요? 강해요. 그러니까 장애로 도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뭐 장동혁 와 막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취해 있는 거고 저는 본인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요? 뒤에.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지지율도 오르고 뭐 다른 여론조사 보면 우리 부울경도 역전을 했고 네. 그래서 지지율 올라가고 저쪽 뭐 민주당 이재명 지지율 낮아지고 하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더 가열차게 지금 이대로 쭉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자신감 뿜뿜. 네. 뭐 아니 지금 야권의 대선 주자 1등 나오는데 눈에 뭐가 보이겠어. 오, 이게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근데 저희가 같은 평론가가 보기에는 49점이죠. 49점. 네. 36점, 49점. 당을 점점 더 나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중도로 외연 확장해야 되는데 자꾸 지지층 속으로 울타리를 더 세게 치잖아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을 보면 눈에 광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네, 하더라고요. 눈빛이 똘끼 아니고 광기가 아닌 거예요? 광기. 광기나 똘끼나 똑같지. 광기는 좀 더 좀 더 세요? 좀 더 센 거 아니에요? 광이나 똘이나 뭐 다 똑같이 미친 거지 뭐.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럼 뭐에 획 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한쪽 방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고집과 신념만으로 정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눈빛 봐봐요. 저거는 정상적인 정치인의 눈빛이 아니에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는 쇼핑몰에서 국내산 반건조 박대를 소개합니다. 마리당 28cm 내외의 목포에서 직송하는 특대형 박대 10마리 가격이 29,000원 무료 배송인데요.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집에서 드셔도 좋고 선물로도 좋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추석 연휴 이후 배송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익 추구형이어서 본인이 생존을 가장 어떤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다지는 걸로 갈 거다. 네.
그런데 지지 기반이 약하니까 구구 쪽에도 소구해야 되고 또 외연 확장해서 지방선거도 이겨야 되니까 중도 쪽에도 소구하려고 하고 아주 위험한 쌍줄타기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삐끗삐끗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도 쪽 줄을 타는 거는 줄을 놓친 것 같아요, 이미. 그쪽은 줄을 놓쳤다. 예,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면 만약 지방선거를 이분이 이기려면 서울은 뭐 오세훈 시장이 있다고 그러고 네. 예를 들어 경기도 물론 경기도는 뭐 저도 크게 책임론이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한테는. 원래 저쪽 여권이니까. 근데 부산, 울산, 경남 등 불경 라인과 경기도의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중도 쪽 인사를 하느냐,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외연 확대 표심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는 후보를 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지금처럼 구구랑 가깝게 지내면 못하죠, 그걸. 네. 얼마 전 조사에서도 경기도는 일단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의원이 제일 앞서간다, 이런 게 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구구랑 가까이 있다고 유승민한테 저희 좀 맡아주세요, 말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스트레스가 꼬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장동혁 지도부가 친한계, 한동훈계를 어떻게 할지 이것도 사실은 관심사인데 오늘 보니까 이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최소한의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뭐 했더라고요. 예정된 수순이죠. 아, 그래요? 뭐 할 한동훈을 거라고 치겠다, 창피 주겠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 네. 11월을 주목하십시오. 11월 왜요? 각 당협별로 당무감사 들어갑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를 네. 앞두고 조직 정비합니다. 아, 그때 한동훈계 당협위원장이나 의원들 타겟으로 당무감사를 집중적으로 세게 하게 되면 네. 이제 저 사람을 임명해 놓은 의도를 우리가 그때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국민의힘에 지금 당직하는 걸 보면 하여튼 이해가 가지 않고 저 당이 과연 공당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민수 최고위원을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 시켜버렸잖아요. 그러게요. 그 사람이 국민과 소통 잘한대. 임명 배경이 그거예요. 국민과 소통이 아주 잘 된대. 잘한대. 어떤 기준인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대. 와, 이호선 저 부정선거론자 교수님은 정말 원리, 원칙, 법과 정의에 맞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했대. 네.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저 보면 사람과 사회잖아요. 가스라이팅이 무섭구나. 아하. 그래서 자꾸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 어떻게 보면 정파적으로는 좀 다른 또 뭐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볼 때 김민수 최고위원은 절대 일반적인 국민과는 소통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데 매일 장동혁 대표가 구구 안에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아마 소통이 잘 된다. 그렇죠. 그 안에 있다 보니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 위치가 그 송곳에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다. 서 있는 곳이 거기니까 거기가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이분은 계속 화성 살고 있기 때문에 화성의 중력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을 좀 많이 만나고 그러면은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인사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의 서 있는 곳이 어딘가가 네. 이제 드러난다. 알 수 있는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대부분의 일반적 국민들과는 다른 곳에 서 있다. 다른 곳에 걱정이네요. 뭐 제가 뭐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내년 근데 지방선거 때 사실은 어떤 결과를 야당이 네. 어떤 보수당이 건전하게 또 돼야 여당도 맞아요. 긴장을 같이 하고 경쟁을 하는데. 서로 잘 되는, 그래서 누가 더 민심을 얻을까 이런 잘 되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못하니까 서로 약간 안심하는, 그리고 흔히 오래 쓴 적대적 공생.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주류는 헌법 바깥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죠. 근데 여러 가지를 보면 뭐 저쪽은 너무 못하게 이쪽에서 또 안심도 하고. 뭐 우리가 좀 못해도 저쪽이 워낙 못하니까 그렇죠. 서로 이제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못하게 경쟁을 하는 거다. 저쪽도 뭐 못하면서 국민의힘도 말씀이신 못하면서 것 같아요. 민주당도 보니까 엑스포를 많이 차서 우리 뭐 이렇게 하도 잘하면 또 기회가 있겠는데 이 생각을 또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좀 잘하게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